일반인들에게 가장 흔한 경우가 돈 꺼주고 못 받는 그렇죠. 거죠, 선생님. 특히 뭐 모르는 사람은 돈 빌려달라는 말도 못 하겠지만 가까운 사람, 정말 돈을 안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는 돈을 빌려주면서 뭘 써달라고 그러기도 참, 예, 속 보이는 것 같고. 또 그런 말을 또 끄집어내면, 야,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떻게, 응? 뭐 그런 거를 섭섭해할까봐. 너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? 나를 못 믿어?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서 그렇죠. 그래서 거의 우리 나이 때는 이게 돈을 빌려주고 자영증이라든지 이런 걸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줬을 그렇죠. 때 그때 근데 이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일이 이제 가끔 있는데 사실은 이거 써달라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, 처음에는.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거 한번 쓰자라고 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기분이 너무 달라요. 정말 든든하고 쓰면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수록 그럴수록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수록 돈 거래를 굳이 그런 사람하고 해야 될 때는 꼭 써야 된다. 그 사람하고 관계를 지키고 싶으면 써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런 걸 쓰면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기가 힘들어요. 힘들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더라도 꼭 갚아야 될 때는 갚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또 일반인들이 그게 또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말이 쉽지.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차용증 대신에 문자 메시지로 일단 온라인 송금을 하고 네. 문자 메시지로 돈 잘 받았냐, 잘 쓰고 갚기 바란다. 증거.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? 고마워, 꼭 갚을게, 뭐 날짜 지킬게, 뭐 그렇죠. 이런 거 보내겠죠. 그거를 저장해 놓으시면 그게 차용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하긴 요즘은 돈 꾸고 빌릴 때 어디 얼굴 보고 꿔주나요? 그렇죠, 그냥 입금하고. 입금시켜주니까. 네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. 그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놔야 되겠구나. 문자 메시지도 안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, 그거? 그럼 정말 답답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문자 메시지, 이메일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그런 걸 꼭. 그러니까 문자를 아주 교묘하게 잘 보내야 되겠네. 말한 돈 송금했다. 내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? 뭐 이러면은 그렇죠. 예. 뭐 언제까지 보내줄게라든가 예. 이게 구체적으로 오니까. 그렇죠. 이게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은 들어갈 내용은 다 넣으셔야 됩니다.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거. 왜냐하면 돈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저 사람이 나 투자 받은 거다. 근데 날렸다. 줄 돈이 없다.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자 했으니까 자 빌려준 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갚아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투자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죠. 미리 만나야 되는데, 다 날리고 나서 인제서 만나니. 이제라도 만나셨으니까. 지금 말씀하실 때 네. 투자한 돈은 못 받는다 그랬는데 네. 제 옆에 지금 어떤 분들이 그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사기죠. 그렇죠. 지금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. 근데 그걸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. 소송도 그렇죠.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죠. 투자라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위험이 따르는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받는 것이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수익이 안 생기면 못 받는 겁니다. 그리고 원금도 우리가 주식 투자나 또 주식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? 또 펀드 투자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거기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투자라는 건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.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살다가 겪게 되는 것 중에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운전하다가 가볍게 이렇게 접촉 사고라든가 네. 큰 사고가 아니라 네.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어서 이거 보고 괜찮으니까 가세요라고 해서 갔는데 뭐 이튿날 뭐 뺑소니라고 예.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굉장히 또 우리 황당하게 당하는 사건 중에 하나죠, 그게.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억울하잖아요. 가라 그래서 갔는데. 근데 이제 그 피해자가 누군지를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부모랑 꼭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다. 상황을 알려주고. 근데 부모가 그래도 가라 그랬다. 그러면은 뭐 이제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말을 싹 바꿀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가라 그랬다는 말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. 남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사람이 다친 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. 무조건. 그래서 병원에 데리다 놓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뺑소니가 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. 형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. 그래서
무조건 병원에. 병원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많이 이제 다쳤든 거기서 안 다쳤든.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뭐를 하나 받아두시는 게 간단하게 그런 게 이제 나중에 후환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. 그러면 그 증거를 받을 때 뭐라고 써요? 가셔도 좋습니다. 뭐, 뭐 네. 피해를 입은 게 그러니까 아닙니다. 제가 명함을 제 명함 같은 거 이런 걸 주고 뭐 제가 이제 제 차번호 이런 거를 적어주고 그죠? 적어줬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헤어졌다는 뜻이잖아요. 아, 이 필정만 남아도. 네, 네. 그래서 자 이런 걸 주고 내가 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. 아,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요, 사실은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다리 위에서 졸다가 압차를 살짝 받았어요. 너무 졸려가지고. 그랬는데 저는 살짝 받았는데 트렁크가 이렇게 열렸어요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서 이제 제 명함을 드리고. 근데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명함을 드리고 저 혹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가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번호 저도 그분 명함 받고 그러고서는 왔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잠시 후에 뭐 하루 이틀 지나신 후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차도 수리 다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돼서 그러고는 문제가 없이 잘 지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 박사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내 거를 주기만 하면 또 저 사람이 그걸 딱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것도 받고 또 요새 핸드폰에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? 그 카메라도 이렇게 그분 얼굴도 좀 찍고 이렇게 그런 거를 그 사소한 거지만 나중에는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든지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된다는 그렇죠. 거죠. 예. 혹시 옆에 뭐 제3자 지나가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건을 부탁할 만한 병원을 모셔달라고 하는 택시기사에게 부탁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결국 도움이 될 수 있나요? 그럼요.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상대방은 뭐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또 찜찜하다 이럴 때는 뭐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시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를 불러서 택시 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병원으로 좀 안내해달라.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 뺑소니를 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. 네. 그러니까 만에 하나 모르니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 땐 좋다는 그렇습니다. 말씀이시고요.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급하고 정신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이제 넋이 나가기 마련이니까요.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렇게 우리가 요새는 그 물건을 시장 가서 꼭 사는 게 아니라 네. 이제 홈쇼핑도 많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많고 이렇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걸로 뭐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돈을 냈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졌잖아요. 예. 이럴 때 어떤 지침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좀 좋을까요? 그러게요. 이제 신용카드로 우리가 뭐 지름신 강림한다 이런 네.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. 얘기 많이 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뭐든 제가 사는 지갑에서 거. 꺼낸 건데 이 신용카드 전표입니다. 전표 그죠? 네. 근데 요 뒤에 보시면 할부거래 계약서라는 깨알 같은 문구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, 그죠? 네. 근데 이제 한 번쯤 한번 보세요. 심심하시면. 근데 이게 그 지름신이 자꾸 강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. 이게. 예. 그래서 덜컥 사시는 분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일단 사세요라고 얘기하세요. 일단 사세요. 아니면 병나니까 사세요. 그리고 신용카드 대신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세요. 아.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싼 거면 사실 뭐 후회해도 별 피해는 없잖아요. 근데 이제 2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데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세요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사갖고 와서 마음이 변심할 수 있잖아요. 이거 괜히 샀다 후회가 되면 바로 일주일 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해요. 법이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꼭 무슨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. 그렇죠. 그래도 네. 다 보상이 돼요?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시면 안 그렇죠. 돼요. 예, 절대로. 그러시면 안 되지만 아무튼 법이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법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해뒀냐면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보는 거하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철회할 수 있는 길을 법이 열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. 예, 그래서 꼭 뭐 무리하게 악용을 하시는 거 아니라면 그런 권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생활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.
정말 저희 같은 소시민 입장에서는 변호사님들이 물론 대기업 입장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든든하게 변호해 주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네. 오늘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이렇게 알짜배기 정보들을 들은 것 네. 같아서 참 좋았고요. 종종 또 아침마당에 좀 놀러 오세요. 예, 종종 또 뵙겠습니다. 장재영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